얘들아, 원소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좀 배웠지? 아하. 그러면 이건 몇 가지만 강조할게. 이 원소에 관련해서는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중에 틀리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나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콤마 있죠? 이 콤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콤마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콤마 사이에 들어있는 요 모양이 완벽하게 딱 떨어져야 원소야. 그러니까 뭐가 더 붙어있거나 뭐가 없거나 이러면 안 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벽하게 요 모양이 들어있을 때 요게 원소예요. 원소 쓰는 기호가 이렇게 되지. A라는 집합에 요 1이 원소로 들어있습니다를 이렇게 쓴다고. 그죠? 요게 원소 표현이야. 그래서 요게 성립하려면 이 녀석이 얼른 들어와. 여기에 완벽하게 딱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원소야. 이상하게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원소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잘 들어봐. 이거 원소가 몇 개지? 3개. 3개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 틀려? 이게 틀리다고. 왜냐면 요 녀석이 원소냐를 물어봤는데 얘가 요 안에 그대로 있냐고. 아니잖아. 1이 아니야. 이건 뭔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원소지 1이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건 돼, 안 돼? 이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소냐를 물어보면 요 모양이 완벽하게 딱 확인해서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콤마 사이. 그래 원소예요. 알겠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치? 그 다음에 원소 관련해서는 이거 기억나? 이 기호가 뭐야? 뭘 써라? 원소의 개수를 써라. 근데 누구의 원소냐면 요 소가로 있죠? 이것도 헷갈리니까 잘 들어. 소가로 요 안에 들어있는 집합이 있을 거야. 요 소가로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수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가로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수. 그러니까 여기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A를 이렇게 썼어. 그럼 몇이라고 써야 돼? 3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쓸 때 있잖아. 몇이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 몇이라고 써야 돼? 이거 몇이라고 써야 돼요? 1이라고 써야 맞는 거지. 그치?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에 이게 집합이잖아. 그 원소의 개수를 쓰세요니까 0 하나 있잖아. 하나라고 써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건 0이라고 써야 맞지.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됐어요? 이렇게? 지원이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기호야? 파이, 공집합이지. 이건 몇이라고 써야 돼? 맞아요? 또 한다. 계속 강조하지. 이건 몇이라고 써야 돼? 이건 1이라고 쓰는 게 맞죠. 왜냐하면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에 이게 원소야. 선생님 파이는 원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원소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집합에 중복되는 숫자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순서를 꼭 맞춰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서는 네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 보기 좋으라고 쓰는 것 뿐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원소에 관련된 얘기고, 부분집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 이제 싹 정리할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과 2야. 현재 원소의 수는 몇 개?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잘 들어. 부분집합이 뭔지 다 알죠? 부분집합은 A에 사용되어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야. A에 사용된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니까 첫 번째가 이거야. 이거 무슨 집합? 이거 공집합이지. 그래서 이 부분집합을 뽑을 때 가장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뽑은 집합이 먼저 나와요. 알겠죠?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소가 이제 몇 개인 거? 한 개만 들어있는 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인 거? 2개 다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얘를 뭐라 그래? 얼른 와.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요 녀석은 잘 보세요. 요 녀석은 요 녀석이랑 완벽하게 어때? 똑같은 애인 거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게 반드시 들어가. 그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공집합인데 얘가 뭐든지 간에 얘의 부분집합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야? 공집합이야. 그래서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이든 다 부분집합 중 하나로 설정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 몇 개? 4개. 그리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얘네들 있지.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얘네들만 뭐라 그러게? 그렇지, 이게 진부분집합이야. 왜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그래서 얘도 진부분집합, 얘도 진부분집합, 얘도 진부분집합이에요. 진부분집합이 모두 몇 개? 3개. 부분집합은 토탈 몇 개? 4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가끔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좀 심각하게 한번 해볼까? A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5개야. 그러면 이 녀석으로 지금부터 부분집합을 다 찾을 건데 이걸 다 찾으려면은 공집합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이걸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혹시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2의 원소의 개수 거듭 제곱이야.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원소를 뽑아서 부분집합을 만들다 보면 1이라는 원소를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2라는 원소를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 3도 넣을 때 안 넣을 때 4도 넣을 때 안 넣을 때 5도 넣을 때 안 넣을 때니까 이거를 넣을 때와 안 넣을 때가 있고 그때 얘를 넣고 안 넣고 이런 식으로 가지가 쳐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막 하다 보면은 이 원소가 한 개 있을 때마다 가지가 2개씩 더 쳐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결국은 여기는 토탈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까지 즉 32가지의 부분집합의 종류가 나오게 돼요. 알겠죠? 됐어? 그 중에서 모두 다 집어넣는 애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애도 한 개 들어있고 전부 다 안 넣는 애도 하나 들어있는데 전부 다 안 넣는 애를 무슨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32개야. 알겠지? 자, 그리고 졸면 안 돼. 어떻게 벌써 졸 수가 있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니네 원소의 개수가 2개 하려면 여기서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야 되지. 근데 우리 배웠잖아. 5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개 중 2개를 뭐 한다고? 뽑는 경우의 수. 이게 5C예요. 5C 계산하는 거 기억나? 5부터 몇 개를 곱해? 2개를 곱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그럼 몇 개야? 10개지.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2개짜리를 직접 찾으려면 1, 2도 찾고 1, 3도 찾고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 근데 개수만 구할 때는 그냥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세면 그게 바로 2개짜리 원소로 가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돼요. 10가지라고. 만약에 3개짜리를 하고 싶어. 그럼 얼마 구하면 돼? 5C,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을 다 구해야 돼. 그러면 2의 원소의 개수 거듭제곱 그 중에서 원소가 몇 개인 것만 따로 찾아야 돼. 그러면 컨비네이션을 써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집합 기호가 이렇게 돼요. 빠람빰빠밤빰빰빰빰빰빰 뾰.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나요? 그쵸 맞죠? 왜냐면 틀린 줄 알았어. 빨리 들어와. 얼른 들어와. 요게 부분집합 기호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야 돼. 집중. 요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때는 뭘 확인하냐면 요 뒤쪽에 있는 집합을 봐. 여기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에블바리 원소 몇 개? 3개. 요 3개가 전부 다 여기서 와야 돼. 만약에 여기에 여기 없는 애가 있거나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놈이 숨겨 있으면 부분집합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돼, 안 돼? 무조건 된다 그랬지. 얘는 무조건이야. 프리패스. 그리고 이거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치? 1, 2, 7이 여기 있는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1, 5, 7 중에 7은 없으니까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한다. 부분 집합인지 확인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먼저 보시고 원소를 정확하게 보세요. 이 원소가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온 애여야 부분 집합이 인정이 된다고. 여기까지 질문 없지? 어떻게 푸냐면 잘 봐.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원소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걸 물어보면 얘가 원소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 모양이 완벽하게 콤마들 사이에 들어있는지 봐.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됐지?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원소냐를 묻는 거니까 이 녀석이 완벽하게 여기에 들어있어야 돼. 들어있어요? 없어요. 아니야. 틀린 거지. 얘는 요게 부분 집합이냐를 물어봤잖아. 이게 부분 집합이냐니까 이 집합에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여기서 나오는지를 봐.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이거 아닌 거야. 알겠지? 찾는 방법이 달라. 요거는 부분 집합이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을 봐. 거기 안에 있는 요 3이 얘네들의 원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는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안 되는 거야. 주은이 너 몇 번 썼어 다? 응? 이거 봐. 부분 집합이냐를 물어봤으니까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 있어? 2개지. 1과 3이 원소로 쓰였지. 1과 3이 여기에 들어있냐고. 1과 3이 각각 들어있냐고. 여기 가루가 쳐져야 응? 그렇지. 네 말이 맞으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맞아.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멈칫해도 안 돼.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맞아. 아니면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는 거지.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이 원소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완벽하게 들어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부분 집합을 물어보면 일단 집합을 확인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고, 얘를 물어보면 이게 통째로 그냥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 이렇게 하시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알겠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이걸 안 헷갈렸는데 2번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냐고. 2번의 정답이 4번이에요. 똑같은 문제 아니야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자, 기억 맞아 틀려? 당연히 맞고. 니은 당연히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공집합이 무조건 부분집합이에요. 원소의 개수 4개 맞아요? 네네. 한 1, 2, 3, 4,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에요? 미친 거지. 집합 A의 부분집합이 8개냐인데 이거 지금 원소가 몇 개야? 그러니까 원래 전체 부분집합은 2의 몇 제곱개? 4제곱개. 그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이렇게 빼야지. 그럼 몇 개여야 맞아? 15개. 그럼 이건 틀린 거지. 이거 부분집합이냐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이 집합에 사용되는 원소가 여기서 나온 건지를 봐야지. 여기 나왔네. 1, 2 있네. 이거 되는 거고. 이것도 부분집합이냐를 물어보니까 이 집합에 사용된 원소가 여기에서 나온 거냐를 봐. 나왔네. 맞는 거지. 5개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의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입니다. 5번. 그죠? 이거 틀린 사람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 설명 안 하면 불안하고. 하자니 표정이 너무 쉽다는 표정이고. 정말. 여기 봐, 여기 봐.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니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2개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하나 더 있어. 3가지야, 3가지. 하나는 원소 나열법. 야, 이름만 딱 봐도 무슨 법인지 알겠지? 원소를 직접 다 쓰는 거야. 알겠어요? 직접 다 써야 돼. 이렇게. 다 써야 돼. 이런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뭐 있냐면 가끔 이게 너무 많을 때가 있잖아. 그때는 무슨 법을 써요? 이름. 무슨 법? 조건 제시법. 이 조건 제시법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쓰는 거거든. 어떻게 쓰냐면 중괄호를 치고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가림막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는 원소 모양을 씁니다. 원소를 직접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원소 모양만 잡는 거고 여기에 원소 모양에 문자들이 들어있어요. 그 문자에 대한 조건을 뒤에다 쓰는 거야. 문자 조건. 니네 갈 일은 얘가 원소가 될 애구나. 그런데 여기 문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오른쪽을 보고 판단해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응? 됐지? 니네 이거 헷갈린다. 경고했다. 조건제시법을 보고 원소 나열법을 못 생각해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벤 아저씨가 만든 뭐 있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응? 별로 해도 돼. 네모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를 여기다 써놓는 거야. 일종의 그래프처럼 사용을 하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계산이 좀 불편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봅니다. 저기요. 저 생일이신 분 좀 깨워. 조용하면 자고 있고 깨워놓으면 또 째잘째잘하고.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누구예요? A가 원소입니다. 문자 나왔지. 이 문자에 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있어. 보니까 n 더하기 1이야. 아이 또 문자야. 그럼 요 문자도 뒤에 설명이 있어요. n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은 뭐. 그러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뭐 들어가. 그렇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가 2가 되고 또 뭐가 돼요? 3이 되고 또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로 가봐. B에 보니까 누가 원소야? B. 근데 B의 설명이 뒤에 있어. B가 얘야. 근데 A라는 문자가 또 나왔네. A의 설명은 여기 있어. A가 무슨 뜻? 라지 A의 뭐? 원소. 근데 라지 A의 원소가 누구? 그럼 여기다 2, 3, 4 넣어서 계산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얘를 제곱해서 1 빼면 얘를 제곱해서 1 빼면 8, 얘를 제곱해서 1 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조건제시법. 알겠지? 니네 이거 쉬워 보여도 안 된다니까. 힘들어 나중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야 답이? 그치? 20? 26? 그죠? 26. 답이 4번입니다. 연습 하나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조건제시법. 5번 문제 풀어보세요. 하나만 하고 갑시다. 5번. 5번 해봐. 얘들아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원소 하나를 놓치면 끝나.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잘 보세요. B라는 녀석의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볼 건데 지금 X랑 Y라는 문자가 두 개 있고 X에 대한 설명, Y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근데 X랑 Y는 둘 다 어디의 원소야? A의 원소지. 근데 잘 들어야 돼. 문자에 들어가는 숫자는 같은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같은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수학에서는 문자에 숫자를 넣을 때 X랑 Y가 다르다라는 말이 써있지 않는 한은 같은 숫자를 넣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말했잖아. 헷갈리지 않으려면, 빼먹지 않으려면 뭘 만들어라? 표를 만드세요. 표. 테이블을 만드는 거야. 이게 습관화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X, 여기는 Y라고 해.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0, 1, 2고 Y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뭐야?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다 더해서 만들어 봐야 돼. 헷갈리면 안 돼. X의 2배에서 Y 더할 거거든. 여기에 2배에서 Y 더하면 0, 2배에서 Y 더하면 1, 2배에서 Y 더하면 4, 2배에서 1 더하면 1, 2배에서 1 더하면 3, 2배에서 1 더하면 5, 2배에서 2 더하면 2, 2배에서 2 더하면 얼마? 4, 2배에서 2 더하면 얼마?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에 있는 녀석들로 B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B의 원소는 뭐뭐만 있어?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써야 되니까 0, 1, 2, 3, 4, 5, 6까지 있네요. 이렇게 찾아야 돼. 알겠니? 테이블 만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뭘 만들라고요? 제발 좀 만들라고. 헷갈리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둘이 뭐 해야 되는 거지? 곱하는 거. 곱하는 건 흰색으로 여기다 쓰자. 0, 0 곱하면 0, 0, 1 곱해도 0, 0. 얘는 어때? 곱하면 0, 1, 1 곱하면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 2 곱하면 0, 1, 2 곱하면 2, 그 다음에 2 곱하면 얼마? 4. 그러니까 C에 해당되는 원소는 누구? 0하고 1하고 또 누구? 2하고 또 누구? 4. 이렇게 4개가 됩니다. 됐어요?
답이 몇 번이라고? 그래.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표로 나타낸다. 뒤에 문제가 이제 나오면 표로 나타내 보세요. 자, 원소의 개수도 아까 배웠으니까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자. 7번 문제, 8번 문제의 답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봐. 이거 값이 얼마지? 그치, 0이지.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도 0개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란 얘기는 A가 무슨 집합일 수밖에 없어? 공집합.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죠? 니은 A가 B의 부분집합, 즉 B에 있는 원소들로 A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가 A보다 무조건 다 큰가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이게 같다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 옆에다 적어놔. 아우,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환장한다니까. 이게 맞냐? 저기요? 이게 맞나요? 원소의 개수가 더 많으면 A가 그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하냐? 당연히 아니지. 이게 부분집합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있는 원소로 만들어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근데 개수가 더 크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A가 1, 2인데 B가 만약에 4, 5, 6, 7, 8이야. 얘가 더 많지. 근데 어쩌라고? 그렇죠? 부분집합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됨, 틀림이야.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디귿. 이거 맞아요? 개수가 똑같다고 부분집합이냐? 당연히 아니죠.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맞고 니은도 맞죠? 두 개 맞는 거지, 그치? 아, 니은 틀리고, 그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별표 하나만. 별표 하나만. 너희들의 첫 번째 난관. 니네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절대값 2개 있는 녀석의 부등식 푸는 거. 절대값 2개 있는 거. 아니, 절대값 여기 이렇게 2개 있는 부등식 있었잖아. 우리 절대값 2개 있는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 3개로 나눠서 그걸 다 풀어야 되잖아. 좋아, 싫어? 싫지. 그런 문제야, 이게. 다 확인해야 돼. 재수 없으면 4번. 운 좋으면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A는 B의 원소로 만들어진 집합인데, 즉 부분집합인데, B도 역시 A의 부분집합이래. 이게 동시에 성립하고 있으면 A랑 B는 어떻단 얘기야? 그렇지. 이게 같다는 얘기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거야. 당연한 건데 애들이 나중에 요걸 막 시험에서 만나면 A가 B에 들어가야 되고 B가 A에 들어가면 무슨 상황이지 헷갈린다고. 같아야 돼. 이걸 집합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A랑 B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자, 왼쪽에, 이게 틀린 그림 찾기야. 왼쪽에는 있는데 오른쪽에 없는 애가 누굽니까? 일단 3이 보이지. 3은 왼쪽에 있거든. 근데 오른쪽에 3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려면 방법이 없잖아. 얘가 무조건 뭐 해야 돼? 3이 돼야 돼.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지금은 뻔히 3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문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요게 3일 때도 하고 쟤가 3일 때도 하고 걔가 3일 때도 해야 돼. 오케이? 다 따져보는 거야. 불안한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갑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일 때 방정식 문제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a 값이 뭐뭐 나와요? 3하고 얼마 나오게? 그치. 그러면 a 값이 2개 나왔는데 누군지 밝혀봐야 되잖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직접 구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지 뭐. A가 1일 때, 3일 때부터 하자. A가 3이면 요 A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뭐뭐뭐냐면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 그 다음 8, 그 다음 3. 예원이 너 수업 끝나고 나서 하나도 못 들었어. 이런 헛소리 하지 마. 너 졸리면 나가서 지금 세수하고 물 먹고 와. 그만 자고. 경고했다.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 뭐뭐 돼? 마이너스 1이면 직접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4, 그 다음 3. B도 만들어 보면 얘는 어차피 3이 될 거고. 돼, 안 돼?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너무 쉬운데
실제로 너희가 해야 되는 건 A가 여러 개 나오면 다 해봐야 돼.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삼아. 이게 뒤에 가면 되게 복잡할 거예요. 11번을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11번. 자, 잘 들어야 돼.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돼.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요 설명을 할게요. 집합의 개수. 얘들아, 집합의 개수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집합을 내가 만들 때 이 집합이 몇 개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 집합의 종류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튀어나와. 원소가 지금 몇 개지? 2개.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X라는 집합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럼 이거 되게 쉬워. 자지만 않으면 돼. 잘 봐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1, 2가 X에서 만들어낸 원소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X에 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1과 2 원소가 무조건 뭐 한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X라는 녀석의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원소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잖아. 그 중에서 1, 2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포함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건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버린 거야. 너희가 고민하는 거에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냥 1, 2 들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럼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거는 X라는 녀석이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X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야 돼? 1, 2, 3, 4, 5 중에 나와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1과 2는 무조건 어때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3과 4와 5는 X에 들어있어도 괜찮고요. 안 들어있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원소라고 할 거야. 나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불러. 저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유로운 원소가 몇 개냐? 3개거든. 이 3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 넣었다 뺐다 하면서 X의 종류가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3, 4, 5니까 자유원소가 몇 개야? 3개잖아.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4를 넣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5를 넣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으니까 이거 총 몇 가지 경우 생기겠어요? 8가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 3개로 만들 수 있는 종류를 찾아내는 거니까 2의 몇 제곱까지? 3제곱까지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단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1과 2는 X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넣어놔. 문제는 3,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자유로워. 이 자유로운 애들 때문에 X의 종류가 다양해져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될 거냐? 3, 4, 5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만드는 거니까 몇 가지? 8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이해돼 안 돼? 괜찮은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연습 하나 해볼게.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전체 집합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여기 안에서만 집합들을 가지고 놀아라 이 뜻이야. 어쨌든 전체 집합 1, 2, 3, 4, 5, 6인데 이 녀석의 부분 집합 A. 그러니까 A라는 애는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잘 들어야 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니네 이거 배웠나? 이거 무슨 집합이었어요? 그치, 이게 교집합이었지. 그치? 교집합은 A랑 이 녀석과 A의 공통인 원소를 찾는 거죠. 근데 공통인 원소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A라는 지금 집합을 만들 때는 1이 들어가면 돼, 안 돼? 2도 들어가면 돼, 안 돼? 3도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애들만 써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애는 일단 제껴놓고 상관이 없는 애는 누구야? 4, 5, 6. 4, 5, 6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얘의 종류가 다양해지죠. 그래서 2의 몇 제곱까지야? 3제곱까지.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누가 들어간다, 누가 안 들어간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자유로운 애가 몇 개냐? 3개. 그러니까 2의 세제곱까지의 종류가 만들어진다. 자유로운 애, 오케이. 이해했을 것 같고요. 연습 한 번만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얘들아 사의 약수 뭐뭐야? 불러주세요. 사의 약수요. 저기요 사의 약수나 불러. 떠들지 말고. B는 뭐예요? 10의 약수 불러주세요. 자, X에는 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1, 2, 4. 1, 2,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유로에는 몇 개? 3개. 그럼 얘는 몇 가지? 8가지가 된다. 끝.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들이고 원소랑.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산이라는 걸 좀 할 텐데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시작을 해보자. 연산! 집합의 연산 기호는 몇 가지 있냐면 4가지 있어요. 4가지.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던 것처럼 집합 기호도 4가지인데 이름이 약간 달라. 첫 번째가 아까 했지만 무슨 집합이 있어요? 그렇지. 교집합이라는 집합 연산이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지? 합집합이라는 집합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게? 차집합이라는 집합 연산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다른 집합 2개로 가지고 뭘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 있냐면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표현이 약간 달라. 연산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거야. 자,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A교비 이렇게 읽어요. 이건 지금 뭘 구하라는 거게? A와 B의 공통인 원소를 구해주세요. 이 말인 거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은 4, 5, 6 3, 4, 5, 6 이렇게 할까요? 3, 4, 5, 6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는 누구누구야? 그치? 3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교집합입니다. 서로 다른 집합 2개를 짬뽕시켜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걸 연산이라고 해요. 가끔 보면 얘랑 겹치는 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를 했더니 이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야. 공집합 이렇게 된 상황 있지. 이때는 A와 B를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서로 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어요. 알겠죠? 겹치는 게 없으면 이렇게 서로 소. 합집합 어떻게 표현해? 그치? 뭐 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A 합 B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A 합 B는 여기랑 여기의 원소를 다 담은데 중복되는 건 몇 번만 담아야 돼? 한 번만 담아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가 가? 그러면 합집합 관련해서는 이런 성질이 하나 있어. 보세요. 얘들아,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현재 몇 개냐면 3개고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지. 근데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7개라는 거는 7개는 3은 몇 번 더해지는 거예요? 2번 더해지는 겁니다. 3이 중복돼. 여기에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이 2번씩 카운팅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거 지금 몇 개죠? 6개죠. 여기다가 교집합 더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지?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알겠죠? 그치? 요거는 모든 원소를 한 번씩 센 거고, 얘는 겹치는 원소만 센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한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겹치는 게 한 번씩 세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합집합 관련해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 각각의 원소를 더하면 교집합과 합집합을 더한 개수랑 똑같이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됐지? 차집합은 빼기 기호를 같이 써요. 이게 A차 B입니다. 근데 좀 무식하게 쓰면 A 빼기 B라고 읽는 애들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차집합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A 차집합 B는 왠지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B에 있는 원소를 빼는 거야. 근데 B에 있는 원소가 겹치는 게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으니까 3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원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차집합이에요. 근데 B차집합 A는 뭐야 그러면? 반대로 쓰니까 B차집합 A는 뭐라고 써야 돼? B에서 A를 빼니까 B에서 A에 있는 걸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누구만 남아? 그치?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이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앞뒤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빼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차집합.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저 소개할게. 이 여집합은 약간 얘네들이랑 느낌이 달라.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짬뽕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거라면 얘는 그냥 집합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란 뜻이야. 나머지. 전체에서 A에 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를 쓰세요인데 이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쓰려면 무슨 집합도 같이 등장을 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도 같이 등장해요. 전체 집합은 기호로 대문자 U를 씁니다. 유니버스 할 때 U예요. 이 전체 집합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만 모든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물어볼게. 전체 집합 1부터 6까지라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쓰세요라고 하면 A를 제외하면 뭐뭐 써야 되는 거야? 그치? 4, 5, 6 이렇게 써주시면 돼. 알겠지? 요게 여집합이에요. 알겠어요? 재밌는 얘기 한 번만 해볼게. 얘들아,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지? 그치? 이건 전체 집합이지.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 이건 공집합이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 나는 바보가 아닌 게 아니다. 무슨 뜻이야? A란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쓱쓱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집합 관련해서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도로 A.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고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해요. 네모하기 싫으신 분은 뭐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교집합이 어디야? 여기가 교집합이지. 그치? 여기가 교집합 다 아는 거죠. 합집합이 어디냐면 합집합은 여기. 그렇잖아. 여기가 합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이 어디냐면 차집합은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면 A에서 B를 뺀 나머지가 여기가 A 차집합이에요. 요 빨간색 부분이 A 차집합이에요. 알겠지?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뭐 A의 여집합을 구해라라고 하면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야. 여기 A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그치? A를 뺀 나머지가 바로 뭐야? A의 여집합.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연산 4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만 확인해 두면 돼. 알겠지? 알겠어? 오케이. 아이고야. 잘 봐 얘들아. 이거 설계할게.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을 왜 가르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고 한 4개, 5개의 집합들이 막 섞여 있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하려면 해야 되는 계산과 하면 안 되는 계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연산 법칙인데 첫 번째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 법칙이 뭔지 알아요? 교환 법칙 뭔지 알아요? 앞뒤를 순서 바꿔도 되는 거. 이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 앞뒤의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 자,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순서 바꿔도 돼, 안 돼? 돼요.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뭐 당연한 거야. 순서 바꿀 때 있으면 그냥 바꿔. 알겠지? 근데 차집합은 순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런 걸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연산, 얘는 교환법칙 성립되는 연산. 필요하면 순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이름도 그지 같아. 결합법칙이야. 무슨 법칙? 이 결합법칙은 뭔 소리냐? 이런 거야. 봐. 얘들아 봐. 봐. 얘들아 4 더하기 5 더하기 6이야. 이렇게 써 있으면 누구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앞에 있는 것부터 푸는 게 원칙이지. 그치? 근데 더하기는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결합시켜서 푸나 뒤에 거를 결합시켜서 푸나 똑같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요. 저기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결합 법칙이요. 근데 봐봐. 4 더하기 5 더하기 곱하기 2. 이거 답이 얼마야? 답이 14지. 혹시 이거 먼저 더하시는 분 없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거는 원래 얘부터 먼저 풀어야 되잖아. 근데 앞에 거부터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랑 곱하기가 섞여 있을 때는 결합 법칙을 쓰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의 순서를 위치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다음에 뒤에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결합 법칙은 이거야. 그냥 보세요. A 교집합 C. 교집합이 연달아 있을 때는 앞에 거를 먼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 걸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교집합이니까. 이런 걸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 다시 한번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결합 법칙. 이게 합집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니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조만간 문제 못 건드려. 이거 지금 귀담아서 안 들으면. 그리고 헷갈려. 풀 때 자신감도 없고. 맞는지 틀리는지 맞으면 운이 좋은 거지. 뭐야, 말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썼네. 자, 여기 보세요. A, B, C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 연산은 교집합인데 뒤에 연산은 합집합이죠.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다 있거나 합집합이 다일 때는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완전 달라요. 진짜요? 예를 들어서 해보면 돼. 어쨌든 집합교가 다를 때는 안 돼요. 됐지? 요거 결합법칙 중요합니다. 무슨 법칙인지 쓰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분배법칙. 이 망할 놈의 분배법칙. 얘들아, 니네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해? 전개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합 문제를 푸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A 교집합 합집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뒤에 괄호가 있는 거예요. 뒤에 괄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게 B와 C의 합집합 혹은 B와 C의 교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누구부터 풀어야 되냐면 괄호 안에 있는 합집합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합집합과 A의 교집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 녀석을 분배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써봐야 돼. 봐. A랑 마치 A 곱하기가 뽕뽕뽕뽕 나눠지는 것처럼 A 교집합이 각각의 분배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야 돼. A 교집합 B를 먼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를 써야 돼. 당연히 괄호를 쳐야 돼. 얘네 먼저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겠니? 가운데 뭐 들어가요? 이 가운데. 요거 합집합이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요? 그렇죠? 마치 여기 가운데 있던 게 더하기로 유지되는 것처럼 여기 있던 요 합집합도 여기 합집합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합집합이 분배됩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 괄호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 괄호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던 요 녀석은 일로 가는 거야. 요걸 뭐라고 한다고? 분배 법칙. 근데 요거를 요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요. 뭐 많이 써야 되고 요렇게 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요게 거꾸로 요렇게 돌아가는 거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네들을 인수분해라고 불렀잖아. 숫자 계산에서는 A랑 A랑 이렇게 묶어내는 거 많이 했잖아요. 요게 분배 법칙을 역으로 하는 거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거. 알겠지? 요게 이제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희 갈 일은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면 풀어서 풀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묶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온 걸 상태를 보고 얘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거나 얘를 묶어서 문제를 풀거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분배 법칙.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네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죠. 벤 다이어그램은 그래프 이름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어요. 드모르간. 뭐라고? 드모르간.
간의 법칙이 있어. 드모르간 할아버지가 만든 아주 기가 막힌 법칙이야. 자, 드모르간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얘들아, 만약에 A랑 B가 교집합인데 이 교집합에 여집합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풀어봤더니 괜찮아. 외울만해. 봐. 요 C가 분배돼요. 그래서 A의 여집합으로 짠 하고 분배됩니다. B도 여집합으로 짠 하고 분배돼. 근데 가운데 있는 이 교집합 어떻게 될 것 같아? 왠지 교집합도 여집합이 붙은 것처럼 생각해서 이게 반대로 바뀌어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이게 합집합이면 얘는 이제 교집합으로 또 바뀌는 거지. 그치?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이렇게 주잖아? 그럼 이렇게 펼쳐서 풀란 얘기고, 펼쳐져 있잖아? 묶어서 풀란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4가지를 알려줬는데 아무리 집합이 복잡하게 나와도 이 4가지를 잘 써가지고 계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연습해야 돼. 일단 이 법칙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정리합니다. 응? 그럼 온도를 더 낮춰달라는 얘기인가요? 자, 여기까지 빨리 정리하고 질문. 근데 책에다 나와 있어. 거기 7쪽이랑 8쪽이랑 거기에 다 연산법칙이 써 있어요. 그쵸? 여기 다 써 있죠? 그쵸? 다 써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써준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봐봐. 이거 A차 집합 B지? 이거를 바꿀 수 있어. 교집합의 형태로. 뭘로 할 수 있다고? 교집합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설명을 한다. 이거를 왜 하필 교집합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냐면 방금 너희가 배웠던 4가지 연산법칙에 보면 그 연산법칙 안에 차집합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돼 있단 말이야. 차집합은 연산이 안 돼. 그러니까 연산을 내가 해서 뭔가 식을 정리하고 싶으면 차집합 상태로는 못해요. 바꿔야 돼. 뭘로 바꾸냐면 교집합 형태로 바꾸는데 뭐 이래요. 보세요. A, B를 일단 쓰시고 여기 있는 차집합이 뭘로 바뀌냐면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랑 엄밀히 따지면 다르거든. 뒤에 있는 녀석에 여집합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세트예요.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 여기서 차집합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그려보면 돼요. 이거 한번 그려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전체 집합을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뿅, 뿅, 뿅. 이거 전체 집합. A가 여기입니다. 빗금 치세요. A가 여기야. 빗금도 못 치는 애들이 있어. 나중에 풀다 보면. 그리고 B의 여집합이 어디냐면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B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지금 핑크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B의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자주 쓰는 게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어디가 겹칩니까? 어디가 겹쳐요? 여기가 겹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기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A 차집합 B는 바뀌어서 푸는구나. 됐지? 됐어요?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 오케이.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차집합에 관련된 성질을 소개해 줄게.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뒷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A에서 B랑 겹치는 걸 다 뺐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은 A의 원소가 전부 다 누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B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거 외우면 안 된다. A에서 B의 차집합을 구했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A에 들어있는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싹 지워진 거지. 그럼 이 말이랑 같은 의미는 A랑 B의 포함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야. 시로링.
그럼 얘가 뭐랑 똑같다 그랬어? 방금 위에 나와 있던 얘랑 똑같다 그랬지? 같은 얘기잖아. 그럼 얘도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잘 봐야 돼. 시험에 이런 게 나와. A와 B가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쵸? 요거야 요거. 잘 들어. 니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 그쵸? 좀 애매하잖아. 이게 뭐지? 차집합도 아닌 게 이게 합집합이잖아. 지금 이 차집합이 되려면 얘가 교집합이어야 차집합으로 바뀌는데 얘랑 달라요. 지금 얘는 다르잖아. 그치? 이게 차집합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잘 들어. 합집합의 여집합이 만약에 나오잖아.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기 때문에 양변에 이렇게 여집합,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여집합 해도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상관이 없다고. 양변에 같이 해도 돼.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야?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돼서 들어가잖아. 얘는 뭘로 바뀌어요? 분배되면 A의 여집합으로 바뀌지. 합집합이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요. 교집합으로.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B.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뭔데? 공집합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잘 봐. 이 교집합은 얘랑 얘의 순서가 바뀌어도 돼, 안 돼? 되죠?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이렇게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공집합이란 얘기야. 근데 이게 뭘로 바뀌지? 드디어 교집합이 여집합이잖아. 교집합이 여집합. B, 차집합, A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B에서 A를 다 뺐더니 공집합이라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B에 있는 원소가 A에 전부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은 B랑 A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이란 얘기야. A가 더 큰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알겠니? 예원아? 어우, 쟤 왜 이렇게 좋아? 큰일 났네. 너 나중에 이거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 하지 마, 나한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얼른 들어와. 넌 생각보다 너무 늦었네. 이렇게. 예원이 너 나중에 모른다는 소리 하지 마. 잠 깨라고 했어. 자, 이거 질문. 괜찮지? 그치? 괜찮지? 다시 한번. 아우,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양변에 드모르간의 법칙 써가지고 쭉 고치라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됐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했고, 거기 11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설명 부분의 11페이지. 이거를 이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같은 표현 있죠? 이거 전체 다 구름 표시를 한 다음에 별표를 하나 써놔. 9페이지에, 11페이지에. 어디 갔니?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리해놨어. 여기. 이거야, 이거. 이거. 여기다가 구름 표시를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구름 표시를 하시고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다 했어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우리 설명을 좀 할게. 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A 교집합 B라고 써놨는데 갑자기 이걸 A입니다 이렇게 썼어. 이거 해석해야 돼. A랑 B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다시 A가 나왔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A랑 B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누가 더 큰 집합이고 누가 더 작은 집합이에요? A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B가 겉에 있고 A가 어디에 있어야 돼? 안쪽에. 아니 물론 A, B가 완벽하게 이게 똑같은 상태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써? A랑 B의 포함관계 중에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요? 외우는 게 아니야. 생각해야 된다.
A랑 B의 교집합인데 다시 A가 나왔다. 그럼 A와 B는 포함 관계에 있다. 그럼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바깥에 있느냐인데 A가 안에 있어야 돼요. 됐죠? 당연한 거야. 그래야 다 겹치니까. 반대로 A 합집합 B가 B야. 이것도 생각해봐. A랑 B를 다 합쳤더니 다시 B가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큰 거고 누가 더 작은 거예요? 누가 더 큰 거고 누가 더 작은 거야? 누가 큰 거야? 둘 중에 B가 더 큰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야 합쳐서 B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거야. 알겠니? 외우지 마세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 기억해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 아까 했었어. 이거 많이 했지. 이렇게 나오면 A에서 B를 뺐더니 남는 게 공집합이에요 라는 얘기는 누가 더 큰 집합이었다? B가 더 큰 집합이었다. 됐죠? 그리고 아까 했던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는 두 개가 어떤 표현이라고요? 같은 표현이야. 그치?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됐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봐라 숑숑 숑숑. 어려워요? 얘들아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무슨 관계야? A의 여집합 안에 B의 여집합이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이 여집합인데 잘 봐. 이 녀석을 반대로 바꾸면 뭐지? B. 얘를 반대로 바꾸면 뭐지? A. 그럼 얘도 반대로 바뀌어야지. 방향이.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여집합이 있는데 포함관계. 여집합들의 포함관계가 있을 때는 얘 여집합 지우고 얘 여집합 지운 다음에 이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얘랑 표현이 똑같아요. 알겠지? 요게 요거야. 이것도 기억을 해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A의 B부터 하자. 여기 옆에다 쓰자. B의 여집합에 그다음에 차집합 A의 여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집합이에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이거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B에도 여집합이고 A도 여집합인데 가운데 뭐지? 이거? 차집합이죠. 차집합을 뭘로 바꿔야 연산이 된다고? 교집합. 근데 앞에 있는 게 B의 여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고 A의 여집합이 뒤에 있는 건데 요거에 다시 뭐가 붙어? 이렇게 붙습니다. 얘가 앞에 있는 거, 얘가 뒤에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쓰고 여기 차집합이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얘가 이거야. 얘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A의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니까 얘는 뭐가 되지? 이게 뭐가 되지? 그냥 도로 A가 되는 거죠. 오, 좋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건 누구 빼기 누구야? A 빼기 B예요? B 빼기 A예요? 이거 A 빼기 B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당연한 거지. A 빼기 B지? 그쵸? 원래는 순서를 반대로 바꾼 다음에 교집합이, 여집합이, 차집합인데 이렇게 바뀌어. 이게 공집합이야. 아우 길다. 그럼 A의 차집합 B를 했더니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A가 커, B가 커? 누가 커요? B가 큽니다. 됐죠? 됐죠? 아니 시험에 이렇게 주면 편하지. 이렇게 주면 편하지. 이렇게 안 준다고.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시험에 조건을.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CC 두 개 나오면 교집합을 바꾸고 푼다. 알겠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거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픽은 구름 표시 하셔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연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인데 문제를 지금부터 몇 개를 풀어볼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자. 시작을 해보자고. 16번을 풀어보세요. 유기하의 자연수를 불러봐. 뭐 있어?
그렇지. 이렇게 쓰면 돼.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등장을 하는데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 근데 X는 O 이하의 자연수 뭐뭐 있어. 이렇게 쓰면 돼. B는 홀수잖아요. 자, 잘 들어. 전체 집합이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걸 전체 집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홀수만 쓰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보자마자 선생님 여기가 뭔가요?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치? 그럼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는 거야. A에서 B와 겹치는 걸 빼라고. 얘까지 빼면 되겠네. 그럼 남는 게 뭐뭐야? 그럼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야?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복잡하게 아마 너희한테 주어질 거야. 이걸 방금 배웠던 걸로 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이건 표현일 뿐인 거잖아. 이런 표현을 헷갈려 하시면 문제를 못 풉니다. 됐죠? 거기 지금부터 뭐 이렇게 뚜루룩 나오는 게 너희들이 이제 과제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 해 와서 얘기합시다. 다음 시간에 뭐 못 푸네 뭐네 해도 일단 해 와서 얘기를 하고 19번으로 가보세요. 19번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19번. 자, 여기 보세요. 자, 교집합은 2에다가 차집합은 4에다가 난리가 났는데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편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프에다가 뭐 좌표를 찍는 것처럼 그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갑니다. 전체 집합은 겉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만드는 거고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니까 A라는 집합 동그라미로 할게. B라는 집합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원소를 채워 넣어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자, 이거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얼마야? 2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2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죠. 됐지? A차 집합 B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있다? 4가 들어있다. 관건은 이거야. 얘가 뭔지를 해석해내야 돼요. 이거 CC 2개 나와 있으면 이거 무슨 법칙 쓰더라 그랬지? 무슨 법칙? 무슨 법칙이요? 아, 이름이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 어떻게 해? C로 묶어주세요.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은 뭘로 바뀐다고? 이거야, 이거. 이렇게 바꿔서 지금부터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얘가 5야. 그럼 이건 어디냐? 합집합의 겉부분. 그치? 합집합의 겉부분. 합집합이 어디냐? A랑 B를 합친 거니까 여기가 합집합이야. 알겠죠? 여기가 합집합이에요. 이 합집합의 겉부분이니까 선생님 여기를 운동장이라 그래. 이게 학교 운동장이 겉에가. 그래서 여기에 5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2, 여긴 4, 여기 5니까 나머지 1, 2, 3, 4, 5 중에 나머지 여기 뭐뭐 들어가야 돼?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 그리고 B의 원소의 모든 합이니까 B의 원소가 이게 다 B의 원소예요.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알겠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디지 이러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 아유 미쳤다. 드모르간의 법칙 해석해줍니다. 자, 이렇게 된다. 참고로 확인하시고 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20번 한번 해보세요. 20번. 자, 20번. 정답이 얼마? 5번. 나오나요? 나오죠? 요거 아까 했던 거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요건 운동장 2하고 8은 요 바깥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4. 이거 뭘로 바뀌죠? A 뭐야? 차집합 B. 그치? 그럼 여기네. 1, 3, 7 여기 다 있네. 그럼 얘네들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누구 와야 돼? 5. 그 다음 됐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 15. 설명 끝. 이 정도 했으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갑니다. 집중, 집중. A와 B의 합집합을 했는데 도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랑 B 사이에 특별한 포함 관계가 있다.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죠. 그렇죠? A랑 B를 다 합쳤는데 아유 설명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나오면 A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 걸 찾으면 돼. 1번은 당연히 아니죠. A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같아진다는 건 말도 안 돼. 자, 이거 아까 내가 선생님 설명했죠. 이렇게 나오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못 풀어. 그래서 양변에 뭘 씌우라고요? 뭘 씌우라고요? 여집합을 씌우라고요. 이렇게. 드모르안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게 여집합이 분배되면 얘는 A로 바뀌고 얘는 교집합으로 바뀌고 얘는 B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뭐라고요? 공집합. 그러면 이건 A차 집합 B. 이게 공집합.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봐서 모르면 혼나. 얘 돼 안 돼? 안 된다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시험 보겠지 쪽지 시험. 이런 문제 물어봐야지. 공부를 해야지. 이거 어때요? A와 B에 겹치는 게 없다. 이건 그냥 둘 다 겹치는 게 없는 서로소인 거지. 이런 관계는 절대 아니겠죠. 여집합이 붙어있는 요 포함 관계는 얘를 그냥 A로 얘를 그냥 B로 바꾸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이게 같은 표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야 사실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 A차 집합 B가 도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에서 B를 뺐더니 다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에 들어있는 게 B에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A와 B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A와 B는 무슨 관계란 얘기야? 그렇지, 서로 소인 관계예요. 이거를 기호로 쓰면 교집합이 없다, 고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야. 무식하게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돼. A차 집합 B를 했는데 A가 도로 나왔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A가 도로 나온 거야. 서로 소거나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도 같지 않아요. 답이 몇 번? 4번. 됐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문제마다 계속 들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셔서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자, 얘들아 봐. 얘랑 서로소. 서로소는 교집합이 뭐인 거죠? 공집합인 거죠. 이렇게 써야 돼. 이 말을요 그냥 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호로 쓴다고.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지?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바뀌어.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을 할 수가 있어.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다. 누가 더 큰 집합이었다? 누가 더 크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저 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리고 나선 얘랑 같은 표현이나 같은 의미를 갖는 걸 골라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여기에 나와 있어. 이건 맞는 거잖아. 이거 볼게요. 잘 보세요. 여집합과 여집합이 똑같아. 그러면 안에 있던 게 어떻단 얘기야? 똑같았단 얘기지. 그치? 그러면 A 교집합 B가 A였다. 이건 누가 더 큰 겁니까? 겹쳐지는 게 도로 A니까. 누가 더 큰 거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큰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맞는 거네. 그죠? 자, 디귿 봐야 돼. 디귿.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연산 법칙을 배웠으니까 연산을 한번 해야 돼.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 안에는 합집합이고요. 여기 바깥에는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계산, 이게 나중에 계산인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 무슨 법칙 써야 돼? 분배 법칙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야. 분배 법칙을 해야 풀리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분배해 주면은 A의 여집합, 교집합 A 괄호 치라고 했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주면 B 교집합 A 괄호 치고 여기 가운데 있는 기호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와야죠. 됐니? 여기까지 돼? 얘가 뭐예요? 생각해봐. A의 여집합과 A의 겹치는 부분. 이게 뭐예요? 이게 공집합입니다. 맞아요? 맞아? 이게 공집합이야.
됐지? 아, 참고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집합으로 없어지고요. 이거는 뭔 줄 알아요? A랑 A를 뺀 나머지를 다 합쳐라. 이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둡니다. A랑 A 여집합이 교집합이면 공집합, 합집합이면 전체 집합.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이 두 개가 사라지는 장치야. 사라지는 장치.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공집합으로 사라지고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 전체 집합으로 사라져요.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공집합이니까 얘랑 합쳐봤자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얘랑 합쳐봤자 얘가 비교집합 A가 됩니다.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연산이 분배 법칙을 쭉 하면 이 녀석이 공집합으로 봐버리니까 이렇게 간단해진다고. 얘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이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라고 했거든. 이게. 어머 또 나왔네. 야 교집합이 A면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집합이지? 교집합이 도로 A가 나왔다. 그치?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B랑 A 중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이것도 맞아 틀려? 이것도 맞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게 아니고요. 연산하는 거예요. 이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방금까지 집합 연산 배웠죠? 집합 연산법 배웠잖아. 뭐 기본적인 걸 배웠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유형별로 하나씩을 지금 소개하면서 연습을 같이 할 테니까 한 번씩 보세요. 32번부터 자 뭐가 보여? 여기 안에 1도 보이고 또 뭐도 보여? 부등호가 보이죠? 니네 1학기 때 부등식 배웠지? 이 망할 놈의 집합은 부등식도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 녀석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우리 기억나요? 요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봐봐. x-3 양쪽에 이렇게 부등식이 쳐지고 이쪽에 1이고 이쪽은 얼마였게? 그치. 그리고 이거는 양변에 3, 3, 3을 더하면 x의 범위를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해놓으시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냅두고. 자 그러면 이걸 또 해석해야 돼. 자 설문조사. 자 이걸 딱 보자마자 누가 더 크다를 판단하세요. B가 더 크다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 누구야? B가 더 크다 손 들어봐. 나머지는 지금 A가 더 크다야? 손 안 든 사람은? 이거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는 얘가 일로 포함된다는 건 맨날 했듯이 수직선에서 표현을 해요. 우리 맨날 썼잖아. 이 녀석을 그리면은 이렇게 2 찍고 4 찍은 다음에 비어있고 비어있고 여기 하고 여기다가 집합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생긴 게 B인데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B의 시작인 A, B의 끝나는 점 3A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칠해져 있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B여야 돼요. 그러면 A랑 2의 관계는 A가 2보다 어때야 돼? 일단 작다.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상관없죠. 들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얘는 4보다 3A 플러스 1이 더 크다는데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돼? 안 돼? 돼요.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A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얘 정리하시면 1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수의 개수는 1, 2 해서 2개. 됐어요? 이해 가죠? 이해만 가면 안 돼. 니네 손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 결론은 하나야. 집합에 부등식 들어있으면 수직선에 표현해 놓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판단해서 만들면 돼요. 됐죠? 요거는 이걸 딱 보자마자 누가 더 큰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 누가 더 큰 거야? 합집합이 A가 도로 나왔어. A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자마자 A랑 X가 어떤 관계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써놓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얘네 여기 보면 A랑 B의 교집합 있죠?
근데 A랑 B의 교집합이 뭔지 알 수 있을까? 여기 써 있죠. A랑 B의 교집합이 뭐뭐야? 불러주세요. 교집합. 3. 또 하나밖에 없나요? 그죠? 그럼 3이라는 집합하고 X라는 집합의 합집합을 구했더니 X가 도로 나왔대. 도로 나왔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X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3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 X라는 집합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걸 또 정리할게. 그럼 A는 무슨 집합이에요? A의 원소. 그러니까 이게 1, 3, 5, 7 이거야 결론이. 그래서 얘는 A가 X보다 더 큰 집합이고 A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거고 X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같이 쓰면 같이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걸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져 있는 저 표현을 정리했더니 누가 더 크냐 작냐가 나오고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자, 물어볼게. X라는 집합의 종류는 몇 개냐를 찾아야 되는 건데 X를 만들 때 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유로운 애는 누구야? 자유로운 애. 그럼 얘를 만들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 됐어? 이걸 보고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안 돼. 아까 가르친 거다. 그대는 영상에서 보고 공부를 해옵니다. 알겠죠?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그 다음 문제가 35번이죠? 35번의 답을 한번 구해봅니다. 해보세요. 똑같아요. 자, 35번의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간단풀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겹쳐지는 부분이 X가 겹쳐진다는 얘기니까 얘 안에 얘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A 집합이 이거니까 1, 3, 5, 7, 9라는 A 집합 안으로 누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거 차집합이죠. 차집합 구할 수 있잖아요.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차집합 직접 구해. 차집합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얘 빼버리면 1하고 얼마? 9. 이렇게 두 개 남네. 그럼 1, 9가 포함된 집합하고 X를 합집합을 했더니 도로 X가 나왔다. 누가 더 큰 거예요? X가 더 큰 거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판단 안 되시면 설명을 안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 걸 찾아주면 되니까 이 표현이 1과 9의 집합이 X로 들어가고 X는 1, 3, 5, 7, 9 안으로 들어간다 이 뜻이야. 1하고 9를 뺀 나머지 몇 개 나와? 원소. 3개로 만들면 되니까 2 몇 제곱개?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형은 너무나 정형화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직접 풀어보고 확인해서 오시면 됩니다. 조건제시법이에요. X는 10의 약수니까 A의 원소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누구죠? 2, 3, 4, 그 다음 누구지? 그 다음 마지막 12. 이렇게 있는 거죠. 12. 마지막에 12. 이렇게 있는 거예요. B는 뭐죠? 3의 뭐예요? 3의 배수 몇 개 있어? 뭘 몇 개 있어? 더럽게 많지. 이건 무한집합입니다. 계속 가요. 다 쓸 수도 없어.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이거야.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요거랑 서로소. 서로소가 무슨 뜻이었지? 겹치는 게 없는 애였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소인 집합을 찾는다고 치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는 사용하면 안 돼? 3 돼, 안 돼? 6은? 12는? 빼는 거지. 그러면 이걸 빼면 남는 게 누구누구야? 1, 2, 4는 넣었다 뺐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2의 몇 제곱개.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식이야. 그쵸? 어렵지 않잖아. 서로소는 겹치는 게 없다니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 이 원소 중에 3, 6, 12는 쓰면 안 돼. 서로소니까. 나머지 애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만들어내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됐죠? 8가지. 그렇게 해서 직접 고민을 하시면 돼요. 특별한 얘기는 없다. 자,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A와 X는 무슨 관계? 서로소. 이 서로소인 관계는 A에 들어있는 원소, 즉 A의 원소가 뭐랑 뭐야?
여기에 1호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1하고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도로 B가 나왔으니까 특정 포함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 더 큰 집합이야? B가 더 큰 집합이죠. 그래서 X는 요 B에 들어있는 원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끝났지. 여기 B에 집합이 뭐뭐뭐 들어있어요, 원소가. 그렇지. 원래 이 녀석으로 만들면 2의 4제곱까지나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쓰면 안 돼요? 2라고 5를 쓰면 안 되니까 남은 2개로 만들어야 돼. 그럼 2의 몇 제곱까지? 4가지 상황에 X가 만들어진다. 됐죠? 어렵지 않지? 괜찮지? 오케이. 이런 표현은 이제 너희가 직접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빰빠라빰빰빰 51번으로 갑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명심할 거. A랑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지? A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치, 공집합. 니네 4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얼마 돼요? 숫자가 사라지지. 마치 이것처럼 집합의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랑 A의 여집합이 있을 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게 계산이 돼서 공집합으로 줄어버립니다. 합집합도 괜찮아요. 합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합집합하면 이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연산의 최종 목적과 같은 거야. 얘네들을 붙여서 합집합으로 붙이든 교집합으로 좀 붙여서 공집합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합집합으로 줄이셔야 돼. 아니 전체 집합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앞전에 배웠듯이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 간의 법칙 등등 써서 푸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바보들이 있다. 이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은 정리를 할 때까지 다 하고 더 이상 정리가 안 될 때 쓰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언제 쓴다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식을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만 써야 돼. 처음부터 쓰면 안 돼. 내가 처음부터 벤 다이어그램 써가지고 푸는 놈들 치고 잘 된 노무를 뽑았어. 이걸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있다니까, 이런 거를. 이거 어떻게 그려?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연습해 볼게요. 일단 1번. 옳지 않은 것은 이래. 이거 봐봐. 이게 막 넘어가도 되지만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보이시나요? 얘들아, 이거는 여기 앞에는 뭐야? 안에는 뭐죠? 합집합이요. 그럼 이거 뭐 해봐야 되는 거지? 분배를 해봐야 되거든. 근데 봐야 돼. 분배를 하면 얘랑 얘랑 분배되니까 A 교집합 뭐가 돼? 괄호 치고. 얘랑 얘는 뭐가 돼요? 괄호 치고. 맞죠?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요게 들어가는 거야. 머리속에 듣지? 그럼 요게 이제 A가 된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A 교집합 A가 뭐예요? 얘네들이 연산이 더 이상 돼, 안 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분배를 해봤자 도로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또 분배하잖아요. 다시 돌아가. 계속 순환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억을 좀 해놔. 이게 흡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연산이 더 이상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 잘 보세요. A랑 이 녀석이랑 A랑 요 녀석이랑 겹쳤더니 도로 A가 나왔대. A랑 요 녀석이랑 겹쳤더니 도로 A가 나왔대. 잘 봐. 이게 맞는지 틀린지. A랑 B의 합집합은 애초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A와 B의 합집합이 뭐야? 여기가 전부 다 A와 B의 합집합이지. 맞아? 그러면 얘랑 얘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훨씬 크잖아. 이게 지금 A를 다 포함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둘의 겹치는 범위를 따지면 얘와 얘 겹치는 범위는 당연히 뭐가 겹쳐? A가 더 겹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을 할 필요가 없이 A와 B의 합집합이면 당연히 요 안에 A가 다 들어있잖아. 그럼 A랑 A가 들어있는 더 커다란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다 겹쳐서 A가 도로 나와야지. 맞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런 것도 있어. A 합집합
이것도 생각해야 돼. 니네 A랑 A 교집합 B의 합집합인데 이거 결과가 뭐가 될 것 같니? 생각해봐. 이건 도로 A가 되겠죠. 아니 그렇잖아. 왜냐면 A랑 B를 이렇게 그려보면 A가 지금 여기잖아. 근데 교집합은 여기라고. 근데 합쳐서 다 구하래죠. 이 합치면 어차피 A가 도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흡수법칙이라고 한다고. 연산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삽질하지 말고 이런 모양은 기억해 뒀다가 아 이거 합집합이네. 그럼 A가 다 겹쳐. 아 이거 교집합이네. 그럼 A가 다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흡수법칙이라고 한다고. 됐지? 니은이 맞아요? 틀려요? 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당연히 어때? 맞는 거지. 아니 A 차집합 B라는 건 A에서 누구만 빼는 거야? B랑 겹치는 걸 빼는 거니까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3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3번 A 교집합에 괄호 치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내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라 그랬어? 전개부터 하라 그랬지.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이 새끼들 이렇게 대답 안 할 때는 두 가지야.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헛소리 시전. 대답해야 돼. 요게 분배되는 걸 무슨 법칙? 드모로간의 법칙.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드모로간의 법칙부터 쓰는 거야. 그럼 A 교집합에 불러줘. A의 여집합. 얘는 뭘로 바뀌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났더니 교집합, 합집합. 그치? 그리고 여기 밖에 보면 A가 보이고 여기 안에 보면 뭐가 보여요? 여집합 보이지? A랑 A 여집합이랑 꼭 만나야 돼. A랑 A 여집합이 꼭 어때야 된다고? 만나야 돼. 그래야 식이 정리돼. 얘를 만나게 하려면 여기는 요 녀석을 무슨 법칙을 써야 돼?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무조건. 분배 법칙을 똑바로 쓰라고. 얘랑 얘랑 붙이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괄호 제발 치시고, 얘랑 얘랑 붙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괄호 제발 치시고, 가운데 연산은 얘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정리해봐. 이거 뭐야? 이거 공집합이에요. 얘랑 얘랑이 합집합이니까 공집합은 그냥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만 남아요.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야? 이거 뭐지? 뭘로 바뀌죠? 당연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라고. 이렇게 바꿔요. 됐죠?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여집합이 괄호에 묶여 있으면 분배한다. 드모르한 표 없이 쓰시고, A가 보이고 A 여집합이 붙이면 얘네들을 어떻게 돼? 만나게 해야 돼. 분배하는 거야. 핵심 포인트야. 만나게 해야 돼. 만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 아우 재밌네요. 차집합 나오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차집합 어떻게 바뀌어요? 교집합에 뒤에 거에 여집합으로 바꾼다고 얘기했지. 이거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왠지 뭐 해야 돼? CC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묶어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묶여요? 묶어내면 얘 묶이고 얘도 묶이고 가운데는 뭘로 바뀌어? 맞아요? 틀리죠? 이게 안 되죠. 됐지? 이건 맞아 틀려. 5번은 뭐 할 말도 없어요. 당연히 맞는 거죠. 4번 정답입니다. 이게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걸 한번 풀어볼게요. 연산을 해서 정리하려면 차집합은 무조건 뭘로 바꾼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무조건 바꿔야 돼. 그래야 시작이야. 얘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앞에 있고요. 차집합부터 일단 바꾸는 거야.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바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여기 뭐 보여? 괄호에 여집합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거 무조건 뭐 해야 돼? 풀어야지. 드모르간의 법칙. 정리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A 여집합 뭘로 바뀌지? 교집합 바뀌고 B의 여집합 괄호 닫고요. 뒤에 건 합집합에 실제로 너희가 풀 때는 밑으로 이렇게 줄 맞춰서 내려가면서 푸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 이거랑 이거 봐. 괄호가 지금 두 개 있거든요. 안쪽을 봤더니 A의 여집합 보이고 A의 여집합 보이죠? 교집합, 교집합 보이지? 그리고 여기 B의 여집합이란 뭐 보여? B 보이지? 잘 들어야 돼. 얘네들을 만나게 하면 땡큐지. 만나게 하면 공집합이든 합집합이든 정리될 거 아니야. 근데 마침 여기 뒤에 연산이 붙어 있는 게 어때? 모양이 똑같잖아. 교집합의 A 여집합이잖아. 얘도 교집합의 여집합. 얘네 뭐 할 수 있어? 그쵸?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결합이 아니고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주나 묶어내나 이게 전부 다 분배 법칙이잖아. 그래서 요 녀석이랑 동그라미 친거 잘 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으로 묶어내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지금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A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묶어내는 거야. 이걸로 묶어내요. 그럼 남은 게 누군데 안쪽에?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더하기 빼기로. 여기 남는 건 뭔데? 여기 가운데 연산기호 뭐 써야 돼? 이거 써야죠. 당연히. 얘 뭘로 바뀌죠? 전체 집합. 아,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이야. 니네 이거 뭘 것 같아? A의 여집합이랑 전체 집합에 겹치는 부분. 그렇지. 도로 A 여집합이죠. 전체 집합이랑 겹치는 게 전부 다 겹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니은? 아,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산.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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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셈, 뺄셈, 연산. 니은으로 가볼까요? 니은 할게요. 여기 위에다 할까요? 니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야 되지. 여기 보면 일단 B의 교집합이랑 B의 교집합이 공통으로 쓰였고요. 동그라미 칠게요. 공통으로 쓰였고요. 남은 애들 보니까 여집합이랑 A지. 이거는 붙이면 격리될 애니까 당연히 B의 교집합으로 분배 법칙 쓰는 거죠. 남는 애가 A. 가운데 연산은 합집합. 무슨 집합? 전체 집합. 그럼 B랑 겹치면 뭐밖에 안 돼? 당연히 다 겹치죠. 됐어요? 그래서 B예요. 알겠지? 이거 지금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 설명 자료 안 듣는 거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계속. 디귿 갑니다. 디귿도 별표 하나. 저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인데 일단 한번 해보자고. A 차집합 B.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어렵더라도 이게 해야 될 게 뻔하다고. 갑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에블바리. 뭘로 바꿔요? 요거 맞아? 그쵸? 그 다음 요거 갑니다. 요거 뭘로 바뀌죠? 이게 어쩔 수 없어. 연산 작업을 하려면 일단 차집합은 필요가 없어요. 교집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뭐야? 이렇게 바뀌어요. 아이 뭐야? 이게 됐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아니 선생님 그 다음에 야 얘들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니? 이게 좀 특별한데 이게 방금처럼 얘처럼 이렇게 비교집합처럼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이게 똑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어려워요. 이걸 통째로 이걸 분배해야 돼. 이렇게. 네? 알겠죠? 통째로 분배하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분배합니다. 얘를 여기다 분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B에다가 여기 이 중간에 뭐야? 이게 합집합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또 분배할게. 여기다가. 괄호 치고 합집합, A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에 있던 녀석은 여기 교집합.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됐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분배를 해야 돼. 좀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또 여기 괄호 있고 여기 B가 있잖아. 이 녀석을 여기다 한 번 더 분배해야 끝나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분배를 하면 A 합집합 B가 되고요. 바로 칠게요. 얘를 여기다 분배를 하면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던 게 여기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분배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분배를 2번 했어 지금. 근데 이걸 가만히 봤더니 이게 뭐가 돼요?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B니까. 그치?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저거 드릴 때가 아니야. 이게 전체 집합이고 요 녀석이니까 결국 얘랑 겹치는 부분은 요게 다 겹치겠죠. 그래서 이게 A 합집합 B로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앞에 게 A 합집합 B가 된다고. 아니 하가 아니라 뭐 문제되는 거 있어? 아니 분배한 거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지? 그냥 분배 한 번 더 한 거예요. 뭐가 문제야? 분배도 한 거야. 됐어요? 한숨 쉴 게 아니라고. 분배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 저 위에서 했던 게 이거구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를 한 번 더 분배하면 된다고. 요 녀석, 그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분배, 여기다 분배야. 식이나 잘 쓰면 돼. 뭐야, 이렇게 쓰면 안 돼. A의 여집합이잖아. 잘 써. 나처럼 쓰지 말고 이렇게. 얘를 여기다 분배합니다. 아니 뭐 어렵지 않아요. 분배만 하면 되는데 뭐. 가운데 뭐 써야 돼? 요집합.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묶이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각각 분배한 거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전체 집합. 아니 그러면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무조건 요게 다 겹치거든.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은 무조건 그냥 그 녀석이 그대로 나와. 얘가 나와 얘가. 그래서 요게 B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축축. 이거 뭐 해야 돼? 여. 그치, 드모론의 법칙으로 바꿔야죠. 그죠? 이거 여여 나오면 드모론의 법칙으로 바꾸면 B 교집합 A로 바뀌고 뒤에 여집합이 이렇게 묶여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괄호는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이 괄호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가운데 연산기호가 지금 교집합이 남아있던 거죠. 여기다 결론을 쓸게. 앞에 거는 A 합집합 B, 뒤에 거는 드모론의 법칙 쓰니까 B교 A 여집합, 가운데 교집합. 이거 뭘로 바뀌어?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연산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죠? 연산이 이렇게 돼. 그냥 연산은 분배 법칙을 2번 하면 돼요. 2번 하는 게 사실은 2번이 아니지. 이거 분배할 때도 여기도 분배해야 되고 여기도 분배해야 되니까 분배를 총 3번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봐봐.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이 100배 편해. 근데 그냥 한 번만 봐. 2개 그려가지고 비교해 볼게. 이거를 뒤에서 배울 망할 놈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야. 색칠해 보자고. 자,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색칠했을 때 똑같은 범위가 색칠이 되면 같은 거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A 차집합 B니까 여기지? 왼쪽 날개.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어디야? 여기지? 오른쪽 날개. 이걸 합쳐서요. 여기야, 여기. 기공 모양.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합집합에서, 여기가 합집합이잖아. A와 B를 다 합친 거. 여기서 누구를 빼란 얘기야? 교집합 빼는 거니까 여기만 지우는 거지. 그럼 결론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되게 뻔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만 선택한 거야. 그게 전체에서 가운데를 뺀 거랑 똑같아. 이걸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뒤에 대칭 차집합만 문제가 15개인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 써놔 빨리. 이것만 따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뭐 연산을 하면 분배 법칙을 2번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됐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벤 다이어그램은 마지막에 그리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고 생각해봐. 이 빗금을 얼마나 쳐야 돼? 정리를 해야 돼.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이게 괄호 있으면 할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분배 법칙.
그러니까 딱 보고 B랑 B랑 똑같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묶어내면 돼요. 묶어내볼까? 가로치고. 그러면 이렇게 묶이고 여기 앞쪽에 남는 게 누구야? A. 뒤쪽에 남는 건 어우 땡큐. 가운데 연산교 교집합. 이거 뭐게요? 그렇죠. 이게 공집합입니다. 맞아요? 공집합. 공집합이랑 B의 합집합은 그냥 B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괄호가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B인 거지. 이렇게. 뒤에 봤더니 어머 여기 봐봐. 이 망할 놈의 C. 괄호에 뭐가 붙여져 있어? C. 근데 이거부터 뭐 해야 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분배하는 거죠. 송시은 기지개 펴고 난리 났다. 이제 갈 생각하는 거지. 난 벌써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어요. 분배합니다.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묶이죠.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뭐 해야 돼? 공통인 게 B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묶어내시면 돼요. 뭐 뻔하잖아. 분배 법칙. 앞쪽에 C, 뒤쪽은 뭐야? C의 여집합. 가운데 교집합. 얘들아 C랑 C의 여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뭐야? 그쵸? 이게 뭐라고요? 그치, 공집합이지. 그럼 공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을 찾으래. 공집합이랑 겹쳐봤자 뭐야? 그쵸? 맞아요? 쟤 뭐하니? 황씨 아가씨. 여기 봐, 여기 봐. 얘가 공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B, 얘는 공집합. 근데 이 중간의 기호가 뭐야?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됐어요? 알겠죠? 이게 연산. 그러니까 연산 나왔다고 쫄 필요 전혀 없어. 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차집합이 나오면 뭘로 무조건 바꿔라? 그지?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고 괄호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분배하는 거고.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괄호가 이렇게 쌍괄호가 양쪽에 두 개 있고 가운데는 교집합이고 뭐 합합 이렇게 들어있으면 공통인 거 찾아가지고 분배 법칙으로 묶어내면 되고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부터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정리가 된다고.